차 한잔 하듯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오늘은 서울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자네, 서울에 내 집 한 채 갖는 게 꿈이신가? 그래서 지금도 노원, 도봉, 강북, 그 오래된 아파트만 붙들고 계시는가? 그래도 서울인데 언젠간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오늘 그 생각 조용히 접어두시게. 지난달 서울이 아닌 곳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네. 노원도 봉강북 이 세 곳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생애 첫 집을 산 동네가 따로 있었네. 그 동네가 어딘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자네는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네. 차 한잔하며 편하게 들어보게. 헤럴드 경제가 지난 12일 보도한 내용부터 짚어보세.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전국에서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인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였네. 평촌 신도시가 있는 그 동네일세. 한 달 동안 무려 1227명이 그곳에서 생애 첫 집을 마련했네. 전국 1위지. 2위는 경기 광주 1037명. 3위는 경기 파주 990명이었네. 그럼 서울은 어땠을까? 청년층이 많이 찾는다는 노원구가 616명, 도봉구가 243명, 강북구가 181명일세. 이 세 곳, 흔히 노도강이라 부르는 곳을 다 더해도 1040명이네. 동안구 한 곳, 1227명을 못 넘어선다는 뜻이지. 가격은 어떨까? 동안구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서만 누적 11.84% 올랐네. 한국부동산원이 8월 3일 기준으로 발표한 수치일세. 동안구 대장단지 평촌 센텀퍼스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7월 29일 16억 3,7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네.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8월엔 같은 평형이 13억 2,800만 원이었네. 1년 만에 3억 원 넘게 뛴 셈이지. 아직 짓고 있는 평촌자이 퍼스틴이 84제곱미터 분양권도 이달 6일 17억 3천만 원에 손바뀜됐네. 경기도 아파트가 17억 원을 넘어선 것일세. 매매만 오른 게 아니라네. 전세도 함께 뛰었네. 상반기에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현지 중개업소들이 전하네. 현장 목소리도 하나 들어보세. 호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용 59제곱미터를 찾는 손님 90% 이상이 생애 최초 매수자라고 했네. 또 다른 중개업소는 하루에 문의 전화가 10통씩 오는데 팔 물건이 없다고도 했지.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지. 왜 하필 서울이 아니라 안양 평촌일까? 어려운 용어부터 쉽게 풀어보겠네. 먼저 LTV 1세,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집값의 몇 %까지 대출해 주느냐라네. 동안구는 지금 규제 지역이라 LTV가 40%로 묶여있네. 12억 아파트를 산다면 대출은 최대 4억 8천만 원까지만 나온다는 뜻이지. 그런데 예외가 있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열린다네. 젊은 신혼부부들이 바로 이 제도를 정확히 활용하고 있는 것일세. 같은 대출 한도로 어디를 살 것인가? 서울 외곽의 낡은 구축 아파트인가? 아니면 신축이 몰려있는 신도시인가? 답은 이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지. 교통도 빼놓을 수 없네. 동안구 범계역에서 4호선을 타면 강남권인 사당역까지 21분이면 도착하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닐세. 동안구 인덕원역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GTX-C 노선이 들어서네. 개통되면 인덕원에서 삼성역까지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네. 거기에 월곡판 교선, 인덕원 동탄선까지 더해지면 인덕원역 하나에 4개 노선이 겹치는 사중 역세권이 완성되네. 전문가들 이야기도 들어보세. 부동산 114의 윤지혜 리서치랩장은 신축이 더 중요한 수요자는 생활 기반이 갖춰진 수도권으로 선택지를 넓히게 된다고 했네. 경기대 김진유 교수는 그동안은 전철 개통이 입주보다 늦어 광역교통망 효과를 못 본 신도시가 많았다며, GTX-C 연장으로 역세권이 넓어지면 수요가 분산돼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네. 정부는 늘 닥치고 공급을 외치지 물량만 늘리면 다 해결된다고 말일세. 허나 진짜 핵심은 얼마나 짓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어떤 교통과 함께 짓느냐라네. 서울이라는 행정구역 이름표보다 내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교통과 아이 키우기 좋은 학군, 그리고 쾌적한 신축 인프라, 이게 훨씬 강한 자산 가치를 만든다는 걸 이번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는 것일세. 그럼 자네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겠나? 3가지만 정리해 드리겠네. 첫째, 무조건 서울이라는 강박을 내려놓게. 이름표에 이끌려 낡고 불편한 구축의 영끌에서 들어가는 건 자산을 묶어두는 선택일세. 같은 자금이면 교통 호재와 신축 인프라가 확실한 수도권, 핵심 신도시가 더 영리한 선택이 될 수 있네. 둘째, 생애 최초 대출 혜택을 냉정하게 계산해보게. LTV 6억 원 한도는 젊은 층만 쓸 수 있는 강력한 카드일세. 다만 원리금을 갚아나갈 여력이 되는지, 이자가 오를 때도 버틸 수 있는지는 반드시 미리 계산해봐야 하네. 셋째, 자산의 시야를 넓히게. 부동산 하나에만 인생을 걸지 말게. 실거주로 안정판을 마련했다면 남는 여유 또는 미국 ETF나 비트코인처럼 장기로 우상향해온 자산에 나눠 담아 복리 효과를 함께 누려야 하네. 자산의 격차는 정보의 유무가 아니라 결국 관점의 차이에서 벌어지는 법이라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지. 그래도 남들한테 자랑하려면 서울에 집이 있어야지. 허나 명심하게. 집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찰이 아니라 내 가족의 하루하루를 지탱해주는 실질적 거점일세. 남의 시선을 의식해 낡고 불편한 곳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게. 내 삶의 시간을 아껴주는 곳이 진짜 명당이고, 결국 시장도 그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법이라네. 가치 있는 곳은 침체기에도 버티고 상승기가 오면 가장 먼저 솟구치지.
오늘 이야기 자네의 안목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어떤가? 강남 아파트 갖고 싶나? 그럼 부동산, 비트코인, 미국 ETF 등 강남 알베와 공부하면서 같이 가세. 구독하고 찬찬히 영상들 살펴보게. 강남 입성하는 그날까지 멘토가 되어주겠네.